지금 당의 불공정 공천을 문제 삼아 비명계 중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으로 비유하며 교도소 안 갈지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한다라고 직격하며 탈당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죠. 컷오프가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투표가 있고 난 이후에 소위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다 컷오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아마 내가 단식까지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고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같은 당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복수를 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른 의원도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복수혈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와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서른 의원이 일단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완고거법이 거의 없고 그 당시에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제일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때리면 아프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 분열이 더 심화될 건데 그러니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총선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좀 쉬어야 된다.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물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난 네 편 아냐?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못 가.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마 서른 의원도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미 그 점수 나오기 전에 하위 20%, 하위 10%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김종민 의원이 계속 접촉했거든요. 의원님도 하위 받을 테니까 빨리 같이 합시다. 근데 그때는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사람이 항상 기대를 하죠. 난 다를 수 있어. 기대를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벌써 딱 당대표 딱 나오는 걸 딱 보면 이제 뻔하게 이제 그림들이 보이는데 큰 그림 보면서도 이제 자기가 입장이 되면은 또 그 묘한 그 기대. 쉽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직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죠. 여기서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됐다면서 탈당까지 시사했습니다.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홍영표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의 감산을 받고 들어갑니다. 경선을 해도. 홍영표 의원께서는 경선을 하겠다. 경선만 하면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홍영표 의원이 그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가죽은 왜 안 벗기느냐. 핀치칼 같은 손으로 나한테 빵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역에서 난 10% 감점을 받아도 경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전략 공간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컷오프고 거기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AS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중진들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의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을 내가 수요일에 잠깐 만날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도 피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 중진 의원들에 대한 예의나 도의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철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걸 보면서 신의에 기반해가지고 맺는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인간을 볼 때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느냐거든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때 붙어요. 이번에도 공천한 거 보니까 자기 그 대장동 사건 그 변호했던 모든 사람들 또 다 자리 하나씩 줬더라고요. 이게 사실 변호사비거든요. 이용 가치로 본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요? 이용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끈 떨어지셨어요. 바로 좀 몇 분 전에 다른 기자랑 통화한 걸 내가 아는데 에이씨 나도 해봐 그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문자를 보내면 답장을 자주 해주셨는데 제가 있으시는 알겠습니다라는 답장도 안 와요. 다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 다. 아니요. 다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 다. 아니요. 강적들 나오면서부터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 저 두 분의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이 반영된 거예요?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진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용 가치가 좀 줄어든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지금.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요. 민주당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넣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공천을 이런 얘기 했거든요. 구태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 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 순도 100%의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국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그렇게 고집한다면서요.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측근들을 꽂아넣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뭐 정성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지금까지 단수 공천이 51명인데 비명도 많다.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지도부 같은 경우도 뭐 고민정 의원 대표적인 거고 뭐 전 청와대 수석던 박수현 전 의원, 뭐 최인호 의원, 송기현, 뭐 민홍철, 김종호, 박재호, 전재수, 뭐 이소영, 뭐 지금 공천 받자마자 지금 지도부에 비판적입니다. 장철민 뭐 의원, 그다음에 박정, 송옥주, 허영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진성준, 한정혜 친명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친명을 했던 분 중에서 뭐 남인순 의원님도 경선했죠. 정일영 의원, 이모경 의원 등등 해갖고 꽤 됩니다 사실요. 올려냈는데 단수 추천받은 친명 그래가지고 명단을 드렸어요. 언제 아유, 감사합니다. 친명 이경훈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단수 추천되면 친명이 돼버려. 경선에 비명 됐어요. 경선하면 비명, 대표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공천받으면 친명. 근데 의원이 163명인데 그중에 비명도 당연히 많죠. 그러면 그분들의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거 단수 공천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정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친명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단수 공천 받는 게 많고요. 경선에서도 광주 이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현역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신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경쟁력 있는 분은 컷오프가 되고 이 둘이 경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들이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네. 아직 이제 경선 확정이 안 된 곳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쪽이 되면은 진짜 찐명이 됐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진짜 찐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전화를 뭐, 안 받으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예. 지금 전화를 뭐, 안 받으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계속 안 받으시네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죠. 깜짝 참석을 했는데 웃는 얼굴로 들어가서 듣기만 하다가 나와서 당무에 참고하겠다.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여들자 웃으며 의총장에 나타난 이재명 대표는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다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총에 참석 안 했다고 엄청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판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오셔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고 대부분의 그 친명 의원들이 반박도 안 했어요. 비명계 의원들이 융단 폭격을 가는데도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이거예요. 게임 오버. 마지막 절차다. 예, 그런 거죠.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이제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가 말씀 좀 자제하고 표현 좀 순화합시다 막 얘기했잖아요. 네.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아 홍익표 실망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까 이제 홍익표 저 원내대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친문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또 이렇게 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임종석 문제에선 또 임종석 편드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친문계는 친문계대로 나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해서.